안녕하세요. 구치호 있습니다. 저는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동차 합격을 한 직장인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33회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계산 문제 한 문제를 포함해서 총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키워드 위주로 잘 파악해 주셔가지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지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고전학파는 생산 요소를 토지, 노도, 자본 이렇게 구별을 하고요. 토지의 어떤 절대성이나 자연적인 특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대는 어떤 불로소득으로 간주를 하고요. 따라서 지대는 잉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대는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 고율로 과세하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가격의 영향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밀가루 가격이 밀 가격이 상승하면 지대가 상승한다. 이런 것들이 고전학파의 주장이고요. 이에 반해서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여러 가지 생산 요소 중에 하나로 취급합니다. 즉 준 생산 요소 비용으로 이렇게 간주한다는 거죠. 그 준 지대로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전학파에서는 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대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대가 상승을 하면 밀 가격도 동시에 상승한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나오는 주장을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입니다. 리카도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토지의 어떤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산량이죠. 생산량의 차이로 파악을 했고요. 즉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그 다음에 수확 체감의 원칙 이런 걸로서 설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니까요. 그리고 리카도의 지대는 아까 고전학파에서 얘기한 잉여입니다.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의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은요, 한계지에서의 지대 발생을 설명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런 한계점은 다음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하고도 연결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배우는 것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입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서는 리카도의 한계점을 극복을 해서 나온 주장인데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독점, 즉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지일지라도 지대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계지는 곡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중에서 가장 열등한 토지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한 가지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건데요. 저희가 그 학자들 한 10명 정도를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도론이 있고 또 독점지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뜻 보면 뭐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게 시험 문제로 봤을 때 약간 두 개가 구분이 조금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암기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마절 해가지고요. 마르크스는 절대 지대설이다. 그래서 마절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를 줬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우게 되는 학자 이론은 티넨의 위치지대설입니다. 또는 고립국 이론이라고 그러고요. 단순 지대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티넨의 위치지대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암기를 좀 하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티넨은 위치에 따른 수성비의 차이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 지대라고 생각을 했고요. 가정으로서는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즉 위치에 따른 곡물 가격이나 생산비는 동일하고 단위당 교통비와 생산비도 일정하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대를 계산을 해보면요. 가격에서 생산비에서 단위당 교통비와 거리를 뺀 것들을 지대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요. 중심에 가까울수록 집약적으로 이용이 되고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조방적이다. 조방적이란 말이 처음 드는데요. 집약적이 어떤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많은 지대를 지불하는 입지 주체는 중심지에 어떻게 하겠어요? 가깝게 되겠죠. 가까워야지만 집약적으로 이용이 된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작물 경제 활동에 따라서 한 개의 지대의 곡선이 다르게 변화가 됩니다. 여기도 입찰 곡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 개념도 또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가격, 생산비, 수송비, 인간의 형태 변화는 지대를 변화시킨다 그랬거든요.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으니까 티넨의 위치 지대설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알론소의 입찰 지대론인데요. 알론소는 티넨의 위치 지대론을 도시에 확장하여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도 가정은요. 수송비는 도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를 하고 재화의 생산비용, 평균 생산비용은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뒀고요. 토지를 입찰을 붙였을 때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자고 하는 최대 금액으로 입찰지대가 형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입찰지대는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티넨과 알론소 두 학자들한테는 입찰지대 곡선으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입찰지대 곡선은 각 구역별로 최대로 지대를 지불하고자 하는 능력들을 나타나는 각 선들을 갖다 연결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연결한 곡선을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합니다. 알론소의 입찰지대론하고요. 티넨의 고립기구 이론에서 같이 접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개념도 같이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우는 5번째 학자는 마샬의 준지대 이론입니다. 마샬은 일시적으로 지대가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어떤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생산 요소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준지대는 총 수익에서 총 가변 비용을 뺀 것으로 그렇게 계산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은 단계에서 발생한다는 거고요. 영구적이 아니고 공급이 제한된 단계에만 나타난다는 거, 이 개념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학자는 파레토인데요. 파레토의 경제지대설입니다. 경제지대는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뺀 금액을 경제지대라 그러는데요. 전용 수입은 이전 수입입니다. 파레토의 경제지대설에서는 두 가지를 출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런 경제지대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거하고요. 여기 나온 전용 수입은 어떤 거냐 하는 개념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용 수입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요. 경제지대는 총소득에서 전용 수입을 차감한 것, 뺀 금액을 얘기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파레토의 경제지대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 수입은 이전 수입이라고 달리 얘기하는데요.
현재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기 위해서 지급돼야 될 최소한의 금액을 일컫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파레토의 경제지대설이니까요. 이 개념 이해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배우게 되는 개념은 헤이그가 말한 마찰 비용 이론입니다. 헤이그의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를 합한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비의 절감이 도시의 토지에 있어서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도심에서 가까울수록 교통비 감소되기 때문에 지대는 높이 줘야 되고요. 이에 따라 지가도 높아진다 하는 것들이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회 기출문제고요. 다음 중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로 고르시오 하는 건데요. 기억,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비옥한 토지의 부족과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제시했다. 맞죠? 두 번째, 니은, 조방적 한계의 토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지대 토지가 된다고 했죠. 이게 지금 어떤 한계점으로 아까 지적을 했던 거고요. 맞는 말이고요. 디귿,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채열 등지에서도 지대를 요구한다. 이건 누가 주장했습니까? 그렇죠.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입니다. 디귿은 아니고요. 따라서 디귿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리을, 지대는 잉여이기에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지고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개념이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어, 니은, 리을. 답은 3번 이렇게 마킹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9회 기출문제입니다.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1번, 차액지대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그렇지 않죠? 비옥도와 상관이 있는 것이죠. 2번, 준지대는 토지 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영구적, 여기서 틀렸네요.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3번,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이건 맞죠. 마르크스가 주장했죠. 4번, 경제지대는, 그럼 경제지대 아까 그랬죠. 경제지대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하고 전용 수입을 물어보는 거 두 개를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개념은 전용 수입에 해당되는 개념인 거죠. 경제지대는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차감한 것을 경제지대로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5번, 입찰지대는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창출되는 지대이다. 이런 말은 좀 들어본 적이 없죠. 입찰지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단위 면적의 토지에 있어서의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의 금액을 얘기했고요. 이때의 초과 이윤은 제로가 되는 상태라고 얘기했죠. 그게 입찰지대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5번은 틀렸고요. 답은 3번 이렇게 마킹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3회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고요. 지문이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지대 곡선을 가진 농산물들이 입지 경쟁을 벌이면서 각 지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농업적 토지 이용에 토지가 할당된다. 뭔가 이게 감이 서서히 잡히고 있죠. 두 번째, 농산물 생산 활동의 입지 경쟁 과정에서 토지 이용이 할당되어 지대가 결정되는데 이를 입찰지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입찰지대에 해당되는 개념은 2개가 있다고 그랬죠.
알론소가 얘기하는 거 있고 티년의 이치지대설에서 28지대 곡선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개를 머릿속에 그려보고요. 세 번째,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집약농업이 입지하고 교회로 갈수록 조방농업이 입지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알론소하고 티넨 두 개 중에 보면 되는데요. 답은 1번 티넨의 위치지대설이겠죠. 답은 1번 이렇게 마킹하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이상으로 이제 학자들 이론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학자 파트의 두 번째 시간을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